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6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64일 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 위에 다섯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요. 무능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객이라고 상상하고 고객이 겪을 만한 문제를 모두 상상해서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뉴욕주 맨해세시에 보유했던 대규모 진료소는 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덕분에 갈수록 바삐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외나 뉴욕주 밖, 심지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화 연결을 기다리게 하는 대신에 전화 회신을 계속 증설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신 전화 10회선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서 수가 충분치 않으면 더 고용했습니다. 진료소가 정말로 바빠졌을 때는 비서를 12명까지 두었습니다. 업무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하기를 바란다면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우리 사업에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해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형편없는 직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고용할 여유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아주 적게 주고 직원을 쓴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불한 바로 그만큼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기량은 시장에 싸게 나옵니다. 조용업원을 고용을 해도 그러니까 직원 자체도 그렇고 열정을 못 느끼는데 월급을 주는 거는 엄청 큰 사치품이고 이왕 잘하는 분들은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였는가 보다 화요일에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안경 공장 하시는 사장님 와이프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만 원씩 더 얹어주라고 직원들한테. 그러면 엄청 1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아마 충성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는 이게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 커미션이 막 많이 그 10만 원, 그 10만 원 오르는 게 일반 아마 직장 생활에서는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돈의 가치가 엄청난 건데도 돈의 가치를 그렇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 돈의 가치에 대한 거. 그전에는 그랬는데 여기서 배우면서 그 돈의 가치를 돈에 대한 가치, 소중함, 저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80%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상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200 이상이 돈에 대한 의식도 205 돈의 의식이 그래서 200 이상이 넘어야 돈도 벌어도 내가 나한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도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 왔는데 연락해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돈에 대한 미리미리 연락해야 또 이제 시크릿을 모시고 가는데 돈에 대한 거 써 나가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전에 뿌린 것 때문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지켜서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모르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가 돈이 딱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어머, 꽁돈 생겼다 하는 마음이 막 좋으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소하게 안 나가도 될 일을 나가도록 하고 있는 습이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걸 각성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도 스탑.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습으로 이렇게 되구나. 먹는 걸 사도 그렇고, 먹는 것도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거예요. 사소한 돈을. 굳이
좋은 거 먹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잔잔하게 잔잔해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모아지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전에도 꼭 있잖아요. 돈이 뭔가 더 들어올 때 오빠가 연락이 온다든지 뭔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누군가 연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뭐예요? 돈을 제가 왜 저는 돈이 딱 들어올 때 그걸 어 누군가 사람들이 알아서 달라고 할까요?"라고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에너지의 그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을 누군가는 탁 가까운 사람이 딱 보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인제 뭔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같으면 또 어떻게 했었는데 "아니 이제 정해져 있는 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돈이 안 나가도 해결될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굳이 돈이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될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의식 공부 안에 이 의식 공부는요 총체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돈 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제가 인제 어제도 누군가 전화가 와서 인제 통화를 하는데 들어오셨나? 들어오셨구나. 그 통화를 하는데 인제 그런 인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왜 안 찾아지지? 나는 왜 안 찾아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소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뽀로로로로 올라온 게 뿌리가 없이는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줄기조차도 뿌리가 없이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뿌리 때문에 사소하게도 '나는 왜 안 찾아질까? 나는 늑대인가 보다.' 뭔가 이제 어제는 그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뭔가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거는 모른다.' 뭐 이런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암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인한 씨앗이 믿음이잖아요. 씨앗이 믿음이 이 믿음이 재맥락이 돼서 용서가 들어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거를 재해석을 하고 내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바뀔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해 주는 프로그램이 의식 수업이에요. 부하 의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삶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소하게 말씀하신 것도 뿌리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믿음이거든요. 나는 내가 잘하고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A라는 직업에서 돈이 못 벌어지면 B를 받으면 돈이 더 벌어질 거 돈이 쪼끔 더 벌어질 수는 있어요. 결국 그 믿음은 똑같아요. 내보내는 건 똑같아요.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그런 경험도 많이 해서 관리가 안 돼서 또 어차피 돈에 대한 신념이 '나는 돈이 없어.' 없어져서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미쳐야 되고 미쳐서 죽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외로워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막 이런 근원적인 이 믿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뭔가를 다른 걸 해도 되지 않아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는 왜 잘 안 찾아지지?' 안 찾아진다는 거는 뭐예요?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기다림 내가 찾아질 거고 달라질 거라는 게 내 의식에 따라서 그 믿는 거에 대한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찾아질 거야."라고 하면 빠르게 떠올라요. 모든 게 믿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나는 잘 되고 있어. 그냥 시크릿을 통해서 시크릿을 하면 될 거야. 그냥 믿음이 더 강화가 돼서 느낌이 바로 오죠. 이 시크릿을 하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파서 딴짓 '아 아프다. 내 몸으로 아픈 쪽으로 가 있었는데 또 각성해서 나와야 되겠다.' 하나하나 시크릿을 해서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좋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상상도 하고 나가서 만나야 되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내가 또 오류가 있는 건 또 다시 현장에서 뛰어서 경험할 때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생각만 하고 여기만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커진다고 해서 현장 뛰어갔을 때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났을 때 그 파장이 나의 의식이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변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뛰었을 때. 그래서 나에 대한 오류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내가 안 찾아진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안 찾아지고져 있고 왜 빨리 안 찾아지지? 빨리 안 찾아진다는 거 빨리 찾고 싶은 거고 빨리 찾고 싶다는 거는 아직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고 의심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고 내가 나를 이게 안 찾아질 것 같아 해서 조급함이 그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조급함. 빨리 찾아야지 하는 조급함이잖아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더 늦어지더라는 거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참나와 가까운 건 말씀이 그런 그런 소리들은 언어 있잖아. 말은 그 생각과 그 생각 밑에는 감정 느낌 밑에 믿음 체계가 진짜 믿지 못해서 결국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상이 있는 게 좋죠. 멘토라든지 성공자라든지 의식이 뭔가 다른 그런 어떤 분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집착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집착하고 욕망하면 저항이 반드시 올라와요. 믿으라 그랬지 누가 집착하라 그랬네. 옛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집착해 버리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지, 믿음.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미세한 그 차이점들, 오늘 제가 이제 저번 주 화요일 거를 또 들었어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걸 듣다가 또 딴 거 하다가, 듣다가 딴 거 하다 보니까 수요일 거 이제 끝까지 한 번이라도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 뒤에 못 들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듣다가 또 중간에서 또 듣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수요일 거는 다 듣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는 화요일 거를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수업을 못 들었잖아요. 허리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들으면서 끝까지 막 듣는데 중간에 너무 중요한 막 그런 내용들 막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자꾸 적용을 하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하면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지 듣고 앉아서 이만큼 들어서 이해는 해.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놓쳐요 저도. 이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이게 느낌이 있는 걸 느껴주라 그러는데 저도 습관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느껴주시라 그랬지.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느껴야 되는데 하면서 아픈 쪽으로 막 가버리니까 아픈 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성해서 느끼고 이렇게 해결하고 요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부었던 거는 조금 까라한 거지 완전히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엄청나게 확 좋아지는 어제는 아프면서 그건 느꼈지만 아직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서울에서 오는데 뭐 이렇게 그 남편 거 옷까지 막 집어넣었더니 무거운 거예요, 캐리어가. 딸이 그래도 기차 올라타는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냐 그래서 갈 수 있겠지 하고 들고 끌고 가면 된다는데 올릴 때 어떻게 올려주고 가더라고요. 내릴 때 이걸 확 끌어가지고 휙 날려가지고 확 떨어뜨려서 캐리어가 깨지겠더라고. 이제 무게중심을 몸에다 안 줄라니까 요령은 생기더라고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아픈 거에 대한 그 느낌까지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내가 의식 상승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 재미는 있어요. 재밌게 훅 빠져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라도 믿어라. 나라도 믿어라 그랬어요. 나라도 믿어라 그랬지. 나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집착을 하더라도 결국은 집착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뀌면 되는데 집착하니까 욕망을 크게 많이 할수록 저항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크릿 건물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제 눈 안에 드러났던 거는 저도 12억짜리 건물이 바로 생기질 않았는데 이분은 12억짜리 건물이 일주일, 3, 4일 만에 바로 생긴 거예요. 생각하고 3, 4일 만에 바로 내 것으로 되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뭐 한두 달 걸리셨겠죠. 완전히 이제. 근데 어쨌든 3, 4일 만에 본인 것으로 뭔가가 딱 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저는 질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본인들이 질투를 해서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질투를 하고 있는. 저는 그게 일도 없었고 저분이 그렇게 있는 거에 차이가 뭐지? 잘하고 있는 분, 뭔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드러난 부분과 저하고 뭐가 다를까를 봤던 거예요. 그 뭐가 다를까를 봤더니 선생님 말씀에 어쨌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면서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강도의 차이가 다르구나라를 저는 느꼈거든요. 선생님을 믿는 거의 강도가 다르더라. 그 믿음의 강도가 틀려요. 근데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아직. 그 선생님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선생님을 믿어야 되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시크릿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인연이 있어서 딱 들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듣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구나. 그들이 한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얘기했을 때 끌어당기기가 처음에 요만큼에서 탁 왔을 때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아주 더 길어버리고 없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회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기회가 너무 소중한데 어쨌든 최대한의 그 기회를 알려줘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아직 선생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못 믿고 있으면 선생님에 대한 알려주시는 시크릿도 안 믿고 있어서 믿는 척하고 대충 다녀요. 이렇게. 믿는 거 같이 하지만 안 믿잖아요.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는. 정말 시크릿을 믿으면 또 다른 게 보이나요? 아닌 거예요. 그걸 진짜 앉아서 하고 현장에서 뛰고 앉아서 하고 현장에서 뛰고 뛰어봐야 돼요. 내가 올라오는 것들 뛰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내 믿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을 믿고 그 믿게 되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도 누구 우주에서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나를 믿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 나라는 거가 나라는 신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딱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타인들을 통해서 내 거를 밖으로 보내면서 투사는 잘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는 이게 뭔가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차라리 뭐 집착하다가 그게 달라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 그 집착만 하고 있고 믿음이 다른 거. 믿음은 못 믿었을 때 집착만 하잖아요. 진짜 믿으면 떨어져 있어도 저는 그거를 이게 아이들이 엄마한테 집착을 해서 막 진짜 떨어지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진짜 두려움이 클 때 엄마가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아서 마음 놓고 그냥 노는 애들이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 마음 편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공부를 2년 넘게 하신 분도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랑 관계가 아주 삶에 깊숙한 모든 전반적인 게 엄마랑 관계가 있어요. 삶에. 지금 뭐 성공을 얼만큼 했던 뭐 어떻게 했든 그 성공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된 그것보다도 나중에 결과는 지금 당장 요만큼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끝까지.
70, 80, 90, 100살 뭐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지금 성과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단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돈이 조금 이렇게 벌어졌다고 단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행복하냐,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느냐, 어떤 거냐는 거죠. 그게 엄마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게 내가 있다는 거로 해서 뭔가 마음을 갖고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어릴 때 미숙한 어린아이는 엄마가 나를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엄마라는 에고 자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느냐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 자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엄마 자식이면 엄마도 애고인 거예요. 아유 제가 아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애를 낳았더라면 진짜 더 잘 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 의식이 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게 있잖아요. 몰라 가지고 그때는 그 의식이 되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내가 있는 이 위치성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쵸? 근데 '아 미리 알면 참 좋겠다.' 결혼 전에 알면 좋을 거고 결혼할 때 또 알면 좋고 애기 갖기 전에 알면 좋고 미리 더 알면 참 좋지만 지금 현재에서의 자기 상황에서 맞게끔 의식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미숙했을 때 엄마하고의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내 모든 신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미숙했을 때 엄마가 고모집을 맡긴다고 그랬대요,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내 존재에 대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엄마가 밀쳐놨대요. 힘들어서. 얼마나 아기 놓는데 제왕절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놓고 나서 잠깐 전 2개 다 해 봤거든요. 이런 경험도 골고루 다 애를 셋을 놓는데 둘은 제 자연분만하고 막내를 제왕절개를 했어요. 2개 다 해 봤어요. 아픔에 대한 그 고통의 순간이 아주 그냥 완전 진짜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자연분만할 때 있죠. 근데 그 고통의 애기 놓기 전에 그 고통이 길어질 때 그 고통스러움은 뭐 말도 못할 거예요. 뭐 허리가 비틀어지는 것 같고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인제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막 저는 좀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다가 막 마지막에는 제왕절개는 오히려 쉬워요. 통증 주사 맞고 막 이러기 때문에. 놓고 나서도 뭐 째는 거 통증 주사 맞고 병원에서 하잖아요. 쉽죠 어떻게 보면. 기억이 없잖아요 마취한다고. 낳았을 때 그 힘든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하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상황이 옳은 게 아니에요 판단보면. 그 상황들. 근데 결국은 나는 신과 같은 존재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딸, 신의 아들이라는 거. 신 존재에서 빠져나온 영혼이라는 거. 거기에서 있으면 뭔가 다 해결이 되는데 엄마하고 붙어져 있어서 엄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이게 더 엄마 이전에 나와 같이 있었던 이 영혼이 같이 있었던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엄마 집이 고향이 아니더라. 엄마가 고향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전의 것을 이 엄마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있다면 이 엄마에 대한 부분들이 재맥락도 되고 용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신념 체계가 생겨서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습관들, 삶에 이 습관이 생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몇 년 들으셨는데도 "왜 엄마랑 자꾸 찾아야 돼? 지금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얘기를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아주 극심한 심한 관계가 모든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모든 것들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딱 엄마에 대한 거 놓고 다 해결하고 그 이상으로 해서 올라가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욕망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게 저는 제가 되게 빨리 좋아지는 게 있어요. 아직 뭐 불편함은 아직 많긴 한데 약을 안 먹어요. 지금 저는 안 먹는데 좋아진다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스님이 그냥 강의만 들어도 스님 강의를 제 방송을 듣고 해도 이해를 하면 그래. 옛날에 치유통이 있으셨던 선생님이 치유통까지 있었는데 치유통 내려놨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들어도 이게 이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만 이렇게 있어도 이게 빨리 좋아지는구나라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좋아져요. 그냥 좋아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운동도 좀 같이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믿음 하나에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나를 믿는 거죠, 결국. 근데 내가 나라는 게 신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큰 풍선 안에 신념이라는 큰 풍선 안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신념에서 하는 거고요. 내 감정도 내 신념에서 하는 거고요. 느낌도 내 신념에서 올라오고요. 믿음도 아직 내 신념이 재맥락이 되지 않아서 내 큰 기구 안에 들어있는 이 큰 신념 안에서 곰이 재주를 부려도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게 1000번이 되고 만 번을 재주를 부려도 신념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념이 완전히 재맥락되면 이 풍선이 탁 터진 상태에서 하면은 다른 세상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선생님 그 에너지장에서 한번 있는 거와 100번, 1000번, 만 번 혼자 재주 부리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죠. 천지 차이예요. 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래 나도 옛날에 시크릿 3-4일 만에 이루어지신 분하고 그분은 또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믿어지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원했던 게 그냥 툭툭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생활하면서 유전적인 거, 정서적인 부분이 제일 커요. 정서적인 거로 인한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돈, 성공과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그 질병의 제일 뿌리, 이 하나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고통을 자꾸 경험하는 거. 그래서 믿음 세계에서 봐야 되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세요. 한 번 듣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꽤 제법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자기가 각성해야죠.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해서 진짜 행복한 부자. 그냥 부자는 고통스러운 부자도 많더라라는 거죠.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